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나타난 경직된 대북 정책에 대해 보수 언론들도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실었습니다. 통일 대박을 외친 박 대통령이지만 실제 정책과 행보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연설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중동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공습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적국인 시리아 정권에 도움을 주게 돼 적의 적은 친구라는 격언을 입증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에 한 주간의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조망해보는 시간 월드리뷰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월드리뷰는 한반도 문제와 국제뉴스 전문 기자인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세 건으로 시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한반도 문제부터 살펴보죠.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가장 큰 뉴스였죠? 예, 유엔 총회라는 연설 무대의 무게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발언의 무게도 컸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연설이었고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네, 요약하면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거군요. 예, 이런 식의 논법을 선핵 폐기론 혹은 핵 폐기 우선론이라고 부릅니다. 안보와 경제에서의 반대급부,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해가면서 동시에 핵 폐기를 유도하는 소위 동시행동론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군말 말고 알아서 먼저 핵을 폐기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던 비현실적인 정책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역시 똑같은 접근을 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설로 분명히 입증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후퇴한 측면도 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2년 차에 역시 그때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나름대로의 북핵 해결 구상을 이명박 대통령이 내놨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네. 통일 대박론을 얘기한 대통령인데요. 이건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만을 얘기했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법은 하나도 안 내놨습니다.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해결이나 또 통일 이런 최종적인 목표만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밟아서 달성하겠다 이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도 상당히 강조를 했더군요. 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해달라 이러고 요구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거기에 앞서서 대통령 연설 전에 장외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미국 주도로 해서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라는 것을 그런 회의를 미국에서 열었는데 북한 외무상이 그렇다면 우리도 참석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미국과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 인권 대화라는 것을 하자고 북한에 제안하는 앞뒤가 안 맞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 이른바 성향에 무관하게 비판하는 그런 논조가 더 그렇습니다. 강하더군요. 진보 언론에서는 다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오늘 정치부장 칼럼에서 북한의 조그만 당위와 조그만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사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죠. 홍사덕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의 경우는 어제 창립 기념행사에서 민족화해는 7년 동안 대흉년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못했다는 시인이었습니다. 네. 자, 국제 뉴스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죠. 예.
우리나라 언론에서 오랜만에 중동 문제가 신문 톱에 오르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미국의 시리아 공습 소식이죠. 예, 조간신문을 기준으로 지난 수요일에 거의 모든 한국 신문들이 미국의 시리아 지역 공습 기사를 일면에다가 실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식의 제목들을 다들 뽑았습니다. 한국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순수 중동 뉴스가 이렇게 우리 신문의 톱 기사에 오른 것은 3년 전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사망했을 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자, 순위파다, 그리고 극단주의다, 무장단체다, 이런 수식이 붙는 단체가 이슬람 국가 IS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에 대한 공습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공습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예, 시리아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화요일 새벽에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공습을 주도했고 아랍 5개국, 사우디, 리비아,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친미 아랍 왕정 5개국들이 동참을 하면서 시리아 안에 있는 이슬람 국가 통치 지역의 지휘통제센터, 또 무기 병참기지, 훈련 병영시설 이런 곳들을 공습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4차 공습이 있었고요. 어제 3차 공습 그리고 오늘 4차 공습에서는 IS의 자금줄로 꼽히고 있는 석유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네.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4차례 공습으로 IS 조직원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리아 인권관측소라는 단체는 민간인도 최소 수십 명이 희생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민간인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어떤 전쟁, 어떤 전장에서나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자기들의 공격 때문에 민간인 피해를 받았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공습으로 미국이 중동에서의 새로운 차원의 중동 전쟁을 시작했다. 예. 뭐 이런 성격 규정이 있더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첫 번째 의미는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주의 단체를 겨냥해서 처음으로 전쟁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했던 1991년의 걸프 전쟁이라든지 또 2003년의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은 이라크라는 한 나라, 한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리아 지역 공습은 시리아 정부라든지 또 이라크 정부 이런 것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리아는 3년 반 동안 내전을 치렀죠. 예.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이 새로운 차원의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두 번째 측면으로 보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면 이란과 더불어서 이란, 시리아 이 두 나라는 중동에서 오래된 미국의 적대국입니다. 철천지 원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립하는 적국입니다. 미국이 시리아에서 음으로 양으로 그동안 시리아 반군을 도왔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군 세력 중에 하나였던 IS, 이슬람 국가를 미국이 이번에 공격하면서 미국이 적대시해왔던 이슬람 정부를 결국에는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그런 점에서 시리아 내전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예, 뭐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시아 동북아에다가 특히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는 정책이 어렵게 된 상황,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미국이 중동에서 다시 한번 발목을 잡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그렇잖아도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거의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중동 분쟁에 다시 한번 발을 깊숙이 들여놓게 되면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남은 2년 몇 개월 동안, 2년 반이 조금 못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북한 문제가 풀린다거나 아니면 한반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월드리뷰 후반부에 국제 문제나 한반도 문제 다룬 좋은 칼럼 소개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 오늘 어떤 칼럼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시리아 공습에 관한 두 가지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의 로버트 피스크 그리고 패트릭 콕번이라는 두 사람의 언론이 쓴 두 편의 논평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동 문제에 관한 한 당대 최고의 저널리스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인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하나씩 짚어볼까요? 예, 로버트 피스크가 23일 공습을 전후로 해서 썼던 칼럼입니다. 제목이 시리아 공습, 미국의 이슬람 국가 공격은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 정권의 목숨을 구할 것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리아 정부를 위협하는 반군 세력 IS를 미국이 이번에 공습을 하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살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스크는 아사드 대통령은
적의 적은 친구라는 아랍권의 오래된 격언이 사실인 것을 이번에 절감하게 됐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시리아 반군의 적이 됐으니까 시리아 그동안 적이었던 시리아 정부와 미국이 뭐 친구 사이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로버트 피스크는 또 이슬람 국가는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의 후신이고 또 그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라는 단체는 미국과 영국의 2003년 이라크 공격과 점령에 대한 저항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라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IS가 만들어졌던 토양이 됐고 그 IS를 이번에 격퇴하려다가 진짜 적국인 시리아를 살려주게 됐다. 이런 아이러니의 아이러니 된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칼럼이요. 패트릭 콕본이 썼다는 그 칼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어제자 칼럼인데요. 영국이 과거 20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영국이 사실상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한다면 전쟁의 수렁에서 빠질 거다라는 경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분명한 계획이 없으면 성급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얼굴을 한 대 얻어맞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한테 계획이 있다라고 했던 경고를 새겨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영국 총리의 얘기는 계획만 분명하면 시리아 공습에 가담하겠다 이런 뜻인데 아무리 계획이 분명하더라도 전쟁에 한번 발을 담그면 정신 못 차리게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였습니다. 또 패트릭 콕본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2011년 리비아에서의 군사 개입에서 영국과 미국이 당초 가졌던 의도가 뭐였든 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파괴적인 갈등만 남겼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월드 리뷰 첫 순서였는데 다양한 뉴스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월드 리뷰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